자, 오늘은 중복조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뭐가 다 왔냐면, 뭐, 경우의 수를 세는 카운팅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순열 배웠고, 순열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열이 결정된 순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길찾기도 해보고, 뭐, 배열 결정된 누군가도 해보고, 뭐, 그 다음에 도형에 막 그 색칠해보는 거, 이런 거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 조합을 해봤지. 그치? 조합은 뭐,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는 거. 그냥 꺼내만 놓는 개수였지. 그지? 그럼 마지막이에요. 중복조합.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고, 예전에는 뭐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카운팅하는 기법들이 더 많았었는데, 뭐 요새는 뭐 애들 공부 되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 힘들다고 막 다 줄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종입니다. 최종이에요. 마지막으로 중복조합 배우는 건데, 이쪽을 아이들 굉장히 어렵게 느끼니까, 반드시 지금, 뭐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책을 읽어보고 저런 느낌을 한번 받아봐야지. 아이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딩 수학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카운팅 기법은 뭐 선생님이 더 얘기할 것들은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면 4개입니다. 4개. 뭐죠? 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조 나누기 할 때 그 분할. 사실은 그 분할이라는 개념도 우리 교과서에 잘 없어요. 없는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복조합인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순열은 뭐였지? 순열은 일열 배열의 개수. 그래요. 조합은 부분집합의 개수. n 컨비네이션 r, n개에서 r개를 끄집어내는. 걔들이 순서는 필요 없어. r개가 누구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복조합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정방정식의 해 순서상입니다. NHR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반드시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N개의 서로 다른 N개의 서로 다른 뭐 저거로 생각해볼까? 우리 예로 그냥 설명해볼게요, 선생님이. 빵집에서 서로 같은 빵을 만드는데 빵을 모아 놓는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순데 이제 순서상이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를 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냐면, 말로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하나 내가 들 수 있으면 그게 개념 이해가 된 거잖아. 우리도 이 중복조합 파트는 NHR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자꾸 들어보세요. 경우의 수 파트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에 성공할 거야. 예를 들자면 1번 빵집이 있고요, 2번 빵집이 있고 3번 빵집이 있고 쫙 가가지고 빵집이 n번까지 있는 거야 지금. n번 빵집에서. 근데 이 빵집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냐면 똑같은 빵을 만들어요. 얘들이 빵을 모아 놓을 거야. 이렇게 모아 놓을 겁니다. 이게 전체 다 하면 알개입니다. 알개에 서로 같은 빵을 모아 놨는데, 핵심은 누구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가 몇 개씩 내놓았을까? 누가 몇 개씩 내놓았지? 1번은 몇 개, 2번은 몇 개, 3번은 몇 개, 그리고 n번 빵집은 몇 개. 그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게 중복조합의 개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돼요? 작게 한번 설명해보고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쌤이. 아니, A라는 빵집이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얘들이 합쳐서 빵을 5개를 갖다 놓는데, 이 빵은 같은 거예요. 조심해요. 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럴 수 있지. 첫 번째는 순서상을 찾아보면 A, B, C의 순서상을 찾아보면 A가 하나도 안 내놓을 수도 있어. 왜 중복이냐고? 중복이라는 말 뜻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저 중복, 한글말로 중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복순열 할 때도 어땠지? 중복순열 많이 내도 되고, 1번부터 n번까지가 방 3개로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도 되고, 한 군데 비워도 되잖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중복은 수학에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A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순서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지? 0, B도 0인데, 여기가 5개. C는 5개 냈구나. 이것도 하나의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몇 개씩 냈느냐. 그 전체 경우로 세는 거야. 또 누가 있을까?
0이 있고 B가 1인데 C가 4개 내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지? 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야. 다 따져보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자. 3명이 냈으니까 칸막이를 이렇게 막아주려고. 칸막이를 여기다 이렇게 막았대. 선생님 말이 됩니까? 칸막이를 어떻게 이렇게 막습니까? 그게 아니고 A는 0, B도 0, C가 5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의 빵이 있는데 A는 0이니까 칸막이 여기 하나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칸막이가 여기 들어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A, B, C가 A는 0, B는 하나, C는 4개 이렇게 들어간 거 말이지. 이 순서상을 찾아준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개수는 결국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의 빵집에서 똑같은 알개를 내놓는데 각각의 빵집이 몇 개씩 내놓았을까? 그 서로 다른 순서상은 총 몇 개일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봐요. 지금 3개의 빵집에서 5개의 빵을 내놓는데 칸막이 몇 개 필요했지? 2개 필요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이 칸막이 2개와 빵 5개가 있는데 얘들을 일렬 배열해주면 그렇죠. 얘들을 일렬 배열해주면 봐봐요. 이런 애들이 나올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땡땡,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칸막이 2개와 동그라미 5개를 일렬 배열되는 것 중에 개수가 하나 나오겠지, 그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게 A, B, C의 순서상과 정확히 매치가 된다는 얘기지. 뭐 A는 2개, B는 0개, C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린 칸막이 2개와 빵을 일렬 배열되는 개수만큼이 A, B, C가 내놓은 서로 다른 순서상의 개수와 일치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일반화 해봅시다. n개의 서로 다른 빵집이 있는데 서로 같은 빵을 모아놔야 돼. R개를. 그럼 어떻게 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지? 그래요. 칸막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칸막이가 필요한데 이게 n-1개가 필요하겠지. 아니 3명 할 때 2개 필요하다며. 4명이 들어가면 칸막이 하나 더 필요해. 3개가 있어야 그 전체적으로 4개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얘를 일렬 배열을 해봅시다. 그 개수가 몇 개라고? NHR개라고. N의 H의 R. 이 중복조합의 수는 얘들을 일렬 배열하는 개수와 같은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들을 전체 일렬 배열하세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n-1 플러스 r의 팩토리알인데 서로 같은 게 n-1개. 그래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r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식을 잘 봐. 조합의 수식을 이렇게 보면 얘 빼기 얘가 n-1 플러스 r 빼기 n-1이 r이 되니까 얘가 이게 된다.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입니다.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h라는 우리 영어로 뭔데 선생님 생각도 안 나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이 중복조합의 개수는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가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NHR 중복조합의 개수를 요런 방식으로 뭘로 설명한 거냐면 선생님이 칸막이 이론으로 설명한 거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사실 좀 있어. 집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 애기들이니까 아직 우리 지금 첫 번째 수업이고 애기들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칸막이 이론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나중에 여기 복습할 때 누가 제일 생각이 안 나냐면 학생들 보면 아이고 n이 서로 다른 게였나 r이 서로 다른 거였지 n이었지 r이었지 아씨 미쳐버리겠네 이런다고 전부 다. 그게 다들 그래요. 그런 꼬라지를 당하면 안 돼. 의미를 기억하세요. 의미 전체를 스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뭐 여러 번 뭐라고 하다가 안 되면 선생님 알려주겠습니다. 암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기 때 선생님 왜 걱정하는 줄 알아? 잘 모를걸? 아니 아직 우리가 어린데 선생님 왜 이렇게 걱정하시지? 아니 공부하는 방법이 중2, 중3 때 완성이 되는데 선생님 봤을 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상태에서 고1이 됐어. 그럼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되는데 현행 입시가 한 번의 실수를 용납을 하지 않아.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아나?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아, 제대로 공부하는 걸 내가 한번 딱 보면, 아, 고1이 돼서도 버퍼링이 돼서 그 급한 순간이 되면 얘가 알아서 처리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죠?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기억이 안 나지 않게 기억이 나게끔 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으로 문제풀이 바로 선생님이 유형 분석 지금 들어갈 건데 바로 따라오지 말고 끊고 나서 요 개념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연습장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방지 형식의 해의 순서쌍입니다. 지금 다시 정리합시다. 순열은 뭐? 일렬배열. 조합은 뭐? 부분집합의 개수. 중복조합은 부정방지 형식의 해의 순서쌍. 부정방지 형식 뭔지 알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해를 하나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걸 우리 부정방지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부정방지 형식, 뭐 실수조건, 정수조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됐었지. 다시 복습해야 돼요, 거기를.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랍니다. 10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몇 개를 내놓고 y가 몇 개를 내놓고 z가 몇 개를 내놨을 때 3개를 합쳐가지고 10개가 되게 만들 것이냐. X빵집, Y빵집, Z빵집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니까. 걔들이 빵을 10개를 만들 거야.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음이 아닌 해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이 아닌 해의 순서쌍을 찾아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중복조합의 정의상 우리는 어때요? 어떤 빵집에서 빵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0도 가능한 거야. 그때 중복조합을 우리가 써도 되는 조건이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x, y, z가 0도 된다. 그러면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써도 되는 거야. 왜? 그거 우리 칸막이 할 때 0도 포함할 수 있는 그 조건이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0이 안 되면 칸막이를 제일 앞에 못 세우는 거야. 그쵸? 칸막이를 제일 앞에 세워버리면 그리고 칸막이를 연속해서 세워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이는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쓰려면 음이 아니어야 되고 0도 포함하는 순서쌍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3개의 빵집에서 서로 같은 빵을 10개를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우리 아까 공식을 좀 이거 연습하라 그랬었는데 어떻죠? 둘이 더해서 2를 빼고 13-1에서 컨비네이션 10이 되겠지? 그렇죠? 12 컨비네이션 10이고 얘는 1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럼 얘는 2 팩토리얼 분의 12 곱하기 11이니까 요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계산하는 건 연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데 이번엔 양의 정수 해랍니다. 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0도 나오면 안 돼. 그럼 0도 나오면 안 되면 뭐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양의 정수해가 나오게 될 거면 x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얘를 강제로 세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볼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보자. 만약에 우리 교과서 원래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씩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1은 7이 되겠지, 그지?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양의 정수회니까 x 마이너스 1을 a라고 한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플러스 여기를 b라고 합시다.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요. 이쪽을 c라고 한다면 c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7.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의 세놈의 합이 7이 됐으니까 3의 h의 7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교과서 기본적인 치환의 방식이야.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을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것 같고 이쪽이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해설지에 다 이렇게 써 있어. 전부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만 공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남들이 다 같이 통용해서 쓰는 언어대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일단은 선생님 두 개 설명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좀 편하게 가는 게 어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 처음부터 좀 이렇게 편하게 하면 이것들이 편하게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이해되죠? 부정방정식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입니다. 근데 x, y, z는 짝수랍니다. 짝수. 짝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오해하지 마. 마이너스 2는 짝수가 아니야. 0도 짝수가 아니야. 홀수랑 짝수는 자연수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짝수라는 건 2, 4, 6, 80 뭐 이런 애들만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x는 2m 됐어요. y는 2n, z는 2l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m은 어떻죠? m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l이 1보다 크거나 같아. 조건이 다르게 걸려버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갖다 놔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봐봐요. 2m 더하기 2n 더하기 2l이 될 거고 셋 다 짝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면 누구는 짝수고 누구는 홀수고 막 이렇게 주겠지. 누구는 4의 배수고 누구는 3의 배수고 막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럴 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연습을 통해서. 얘가 10이랍니다. m, n, l이 5가 되겠고요. 그럼 얘들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니까 중복조합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n-1, n-1, l-1이 2가 되는 거야. 좋습니다. 이쪽을 다시 치환하시면 3개의 빵집에서 0을 포함해서 2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3의 h에 2가 됩니다. 어떻게? 4 컨비네이션이 6가지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일단 기본적인 부정방정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함수를 어떻게 개수를 셀 건지를 한번 해보자고. 뭐 하나씩 해볼까?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은 선생님 드렸고 정의역 공역 드렸고 함수가 갑니다. 근데 조건에 따른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은 몇 개로 가죠? 5개죠. 2가 5개로 가죠. 3도 5개로 가니까 5의 3승이에요. 5의 3승인데 이게 이거 아닌가? 5, 파이 3 중복조합의 개수네요. 함수의 개수. 우리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의 개수 할 때 함수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봤지. 두 번째는 뭐 따져볼 거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표현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답니다. 이건 뭐죠?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지금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나와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럴 때 복습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걱정을 덜해.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왜 걱정을 하겠냐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1대1 함수입니다. 지금 1대1 함수. 그럼 어떻게 되죠? 1은 5개로 갈 수가 있을 건데 2는 1이 대응한 쪽으로 가지 못해. 그럼 4개가 될 거고 3은 3개가 될 겁니다. 이거 뭐죠? 5p3.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네요. 그쵸?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습니다. 이건 뭐죠? 증가함수네. 증가함수.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도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습하세요. 복습.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쪽으로 대응은 못해. 왜냐면 서로 다르면 서로 달라야 돼. 여기도 1대1 함수는 맞는데 중요한 건 큰 게 큰 놈으로 가야 된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 3개가 대응받을 거야. 그쵸? 이놈들이 3개가 대응받을 건데 그 대응받을 3개를 골라내보자고. 그쵸? 그렇다면 배열은 결정돼 있어. 왜? 2, 3, 4가 결정된다면 큰 건 큰 쪽으로 가야 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쵸? 3가지를 꺼내 놓는 수, 요게 끝이야, 지금. 상황이. 그쵸? 꺼내만 놓으면 약속에 의해서 큰 놈이 큰 놈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 P, C 다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H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4번 봅시다. 어려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이게 왜 중복조합이지? 이게 아마 답은 OH3일 겁니다. 이게 왜 OH3이지?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잘 안 되면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애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있어.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고3들도 문제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 고3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 안 해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고3들까지. 근데 누구쯤에서 문제가 딱 생기냐면 재수생들 같이 수업하는데 한 6월 달쯤 됐는데 느닷없이 이러는 거지. 수능 한 3, 4개월 남겨놓고 선생님 저게 왜 중복조합의 개수랑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여기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만만한 부분이 아닌데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선생님은 아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애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저 생각을 하지. 아유 구라치네. 이해 안 되면서 저 끄덕이는 거 봐. 혼자 그러고 있는데 놔두는 거야. 시험에서 그렇게 큰 변별을 가지진 않아.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잘 맞히긴 하는데 정확히 이제 면접이나 논술처럼 내가 정확히 기술해야 되는 부분에서 탁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이 아주 최상위권들이 질문을 해요. 한 6월, 7월 이때쯤 질문하면 쭉 설명을 하면 화를 내지. 그래 놓고 지 혼자 한 일주일, 2주일 고민하다가 나한테 그래.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기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엄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수학은 그런 거니까. 수학은 나중에 되고 그런 게 없어. 지금부터 이렇게 찬찬히 원래 정의대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건 저거야. 너넨 애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가자. 여기는 됐다. 그게 아니잖아. 아, 이름이 선생님 이름 김인식인데 너는 왜 김인식이냐? 너무 어려우니까 강인식으로 해라.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름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두면 아이들이 경각심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근데 막판에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 패턴을 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보자. 봐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쌤이. 여기가 지금 다른 건 뭐냐면 x1이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둘이 같아도 된다는 거야. 증가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사실은 너무 엄밀하게 가지 맙시다. 증가함수가 아닌 걸로 판단합시다. 우리 지금. 자, 봐요, 그러면. 얘가 화살표를 줄 거고 얘도 화살표를 줄 거고 얘도 화살표를 줄 건데 1, 2, 3, 4, 5가 이제 화살표를 받을 후보인데 각각 몇 개씩 받을 거야. 근데 어쨌든 1, 2, 3, 4, 5가 받은 화살의 개수는 총합이 3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자, 얘가 A개를 받을 거고요. 얘는 B개, 얘는 C개를 받을 거야. B개를 받을 거고 E개를 받을 건데 얘는 아마 많으면 3개, 적으면 0개를 받을 거야. 얘도 그럴 거고 얘도 그럴 거고 다 그럴 거니까 일단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는 그 중복조합을 쓰기 위한 조건은 충족하네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3을 만족하면 돼요. 근데 전부 다 각각 개수기 때문에 정수가 될 건데 0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중복조합의 개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3이 되게 만드는 개수는, 그쵸? 그래서 OH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랑 함수개수랑 뭔 상관이야? 아니 이거랑 함수개수랑 뭔 상관이니까? 이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0, 0, 0, 0, 5 이럴 땐 이 조건을 만족한다? 지금? 아니 그렇잖아. 얘만 2만 화살표를 3개 받았으니까 정의역이 크더라도 함수값이 같은 조건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순서상에 이런 게 있을걸? 누가 있을 거냐면 1, 2, 0, 0, 0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선생님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뭐냐면 지금 그 누구냐?
1과 2만 1, 2, 3한테 화살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두 개를 받았지.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 얘는 하나를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 얘한테 하나 받고 요렇게 받고 요렇게 받으면 이것도 가능한데 사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이쪽에다 또 그릴게요, 선생님이. 좀 지워봅시다, 여기를.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요렇게 있는데 1, 2, 3인데 1, 2인데 그래, 요렇게 받고 요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아니 2는 두 개 받고 3은 하나 받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중복조합의 개수로 내가 순서쌍을 이렇게 잡아냈는데 이 순서쌍을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가 아닌 거야. 하나가 아닌 겁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딴 거 되게 많이 나와, 이거 함수가. 자, 1, 2, 3 1, 2가 있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순서쌍 하나에 대해서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래서 중복 조합의 순서쌍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의 개수로 함수의 개수를 세도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다들 무슨 개소리냐 라고 처음에 반응이 그래. 고민해 보시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되들어도 돼요. 뭐 가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이제 예제 문제 풀 건데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뭐 다른 얘기들 할 거는 되게 많아. 되게 할 게 많은데 기본만 합시다. 기본만. 뭐 다른 게 필요한가? 기본 충실하고 그 다음에 뭐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건데 예제 문제가 4문제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선생님이 지금 다 처리한 거야. 처리한 거여서 예제 7번만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8이랍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얘들이 이제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지금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얘 가지고 해야지. 얘만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오메가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사실은 얘가 지금 오메가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가능한 쪽이 얘가 지금 3쯤 되면 9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음수를 더해야 8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메가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 또는 2밖에 안 돼요, 지금. 그거에 나눠서 계산해보자고. 오메가가 0이 되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 되면 되니까 3h 8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오메가가 1이면 제곱하면 1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입니다. 3h에 7이 될 거고요. 오메가가 2가 되면 4가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입니다. 3h에 4입니다. 계산할 수 있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시고 지금 요렇게 끝내면은 이제 이항 정리 남았는데 이항 정리까지 하면은 한 5분의 2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확통 과제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과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